자, 수학과 고1 2학기 중간 대비 엔제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는 이제 여기 오프라인에서 한번 진행을 해서 그거는 이제 좀 개별 질문으로 다시 받겠고요. 집합부터 보도록 할게요. 집합 3번.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해보면 집합 A가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B는요 여기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이 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뽑아서 더한 걸 원소로 하겠답니다. 그냥 A, B, C 순서로 큰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거 두 개 뽑은 이 C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건 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들어갈 겁니다. 자, A하고 B 보다는 A 더하기 C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B 더하기 C가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죠. 바로 2B인데요. 여기는 2B가 자 A 플러스 C랑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을 보면 A가 똑같은데 B 더한 것보다 C가 더한 게 더 크니까 대수 비교가 명확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 나머지 남겨진 걸로 대수 비교가 가능한데, 네, 이 녀석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개가 같을 때는 소위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죠. 우리는 수학 1을 배웠으니까.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근데 두 개가 더 누가 큰지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이걸 싹 다 더해서 40인 걸 이용할 거니까요. 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자, 2B가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럼 전체 몇 개씩이죠?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라서 결국에 한 개 더한 거는 10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그 분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C가 가장 크니까 가장 큰 걸 최대한 채워보는 겁니다. 8을 채우면 1, 1이니까 안 되죠. 7을 채워서 그 다음 이제 2, 1인데 얘네 둘이 바꿔서 안 되고요. 6을 채웠을 때는 이제 3하고 1인데 2, 2가 되면 안 되죠. 내림차순을 유지하는 겁니다. 5일 때는 4, 1 하면 5가 되고요. 3, 2까지 되죠. 얘네끼리 하나 주고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A가 4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같은 경우를 봐보면 A 플러스 C를 내가 2B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2B를 A 플러스 C로 대체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후자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문자의 개수가 줄어주는 거는 수학에서 항상 반가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하면 원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2B가 A 플러스 C니까 A 플러스 C를 두 개씩 더 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가 8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종류의 어떤 분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7, 2, 6, 3,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4, 4는 이제 똑같아서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대소 비율가 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8이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얘가 9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함정을 파면 이렇게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개 더한 게 9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C하고 4하고 5하고 설정하면은 일단 여기 자체에서는 분할이 4하고 5로 되는 게 맞지만 그럼 B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 그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게 B니까 그 두 개 더한 게 짝수인 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렇게 올 때는 뭐 어차피 짝수인 경우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진 넣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총 이제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인데요. 18번은 일단 예시를 두 개나 들어준 아주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FA가 어떤 집합 A의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면 되는 건데요. 자,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비슷한 문제를 백미에서 풀어봤고, 이 문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런 걸 묻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각의 개별의 x1, x2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집합에서 5가 가장 큰 수로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5가 가장 큰 수로 있을 때는요. 그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의 4승인 거죠. 그럼 2의 4승 안에는 1, 2, 3, 4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섞여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5가 가장 크게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4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가 가장 크려면요. 어떤 집합에서 5가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5는 절대로 등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5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1, 2, 3이 들어갈까 말까 2의 3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4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4가 더해지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1까지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문을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 1이 가장 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소가 1만 유일할 때이죠. 그래서 1만 유일할 때는 2, 3, 4, 5가 나오면 안 되니까 오로지 그 집합은 1 단일 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1은 어차피 그러면은 1과 1 빼줘서 0이 나올 건데 왜 계산을 해주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실제로 빼주기도 하고요. 이거를 굳이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만약에 1, 2, 3, 4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5가 덜렁 하나 남겨지는 것까지 우리가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이 나오는 경우에도 1이 가장 큰 경우도 엄연히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안 써주게 되면 네. 좀 이렇게 일관된 풀이가 힘들겠죠. 자, 이번엔 가장 작은 경우인데요. 방금 1과 마찬가지로 5도 가장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1, 2, 3, 4가 없다면요. 그래서 1, 2, 3, 4가 없는 걸로 정해지면은 이제 5가 하나의 경우겠고요. 그때는 이제 5만큼 빼지게 될 겁니다. 5가 한 번 빼지게 되는 거죠. 자, 4의 경우까지 밟아볼까요? 4가 가장 작은 경우는 일단은 5는 괜찮습니다. 5가 들어간다고 해도 4가 제일 작아질 수가 있죠. 1, 2, 3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5가 들어갈까 말까 2의 1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칙이 발견돼서 얘네끼리 이제 묶어줄게요. 그 16에서 1을 빼고요. 8에서 2를 빼고요. 그다음에 얘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돼서요. 또 이렇게 요렇게가 또 저게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5니까 60이고요. 얘는 이제 얘가 6이니까 24에서 14를 빼주면요. 자, 24에서 14를 빼주면 잠시만요. 네. 24에서 요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선 8에서 2를 빼니까 4, 6, 24 맞고 여기서 2에서 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요.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얘가. 네. 그래서 요거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의 2니깐요. 2 곱하기 6이죠. 얘가 12가 나오게 돼서 답이 7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답이 있으니까 답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만요. 19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헷갈릴 수 있죠. 추론을 때려박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6일날 토요일날에 그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분류는 각 분류 간 교집합 서로소 관계여야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을 하면 전집합이 나와야 한다고 했었죠. 네. 지금 문제를 읽어볼게요. A는 3부터 24까지 진행되는 3의 배수고요. 자, 6하고 9를 거기서 이제 부분집합을 뽑는데 6하고 9를 반드시 포함한답니다. 그 다음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래요. 자, 요 말을 해석해 볼게요. 모든 원소를 다 더해서 홀수가 된다라는 건 우리 숫자의 특성상 짝수를 더한다고 해서 그 홀짝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3이라는 홀수에다가 2를 더했다고 해봐요. 2라는 짝수에다가 2를 더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짝수는 더해도 홀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짝수는 있으나 마나한 애고요. 홀수는 그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은 홀수가 되고요. 짝수가 있으면 짝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조건은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 거는 홀수가 홀수기에만큼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x의 가장 큰 원소는 홀수이다. 자, 네, 요 다조건이 이제 오프너 조건이 되는데요. 오프너 조건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문제는 딱 조건을 보고서 바로 해결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진행의 첫 시작을
진행 가능케 해주는 걸 난 오프너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 조건이 오프너 조건입니다. 자, 그럼 24가지 중에서 가장 큰 홀수가 21일 때, 15일 때, 9일 때, 3일 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9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3은 절대로 가장 큰 녀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은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아래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 동그라미 X 여러 기호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호의 이름을 정합시다. 동그라미는 반드시 포함한 애들이고요. X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애들이고요. 동그라미 앞에 물음표는 얘가 이제 반드시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류 상태. 그다음 네모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애들이죠. 그럼 네모는 누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짝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짝수는 있으나 마나 그 저기 최고가 이제 21인 상황에서 짝수가 들어가나 마나 네, 저기 나 조건이나 다 조건 다 변화가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반드시 포함하는 걸로 문제 설정에 6하고 9를 기본으로 깔아줬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부터 해볼게요. 9가 가장 홀수일 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예. 9가 가장 큰 수일 때, 먼저 9가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9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6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가조건이랑도 중첩이 되는 그 이유죠. 그 다음에 홀수를 먼저 보시면 3을 보시면요. 3은 포함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9라는 홀수가 홀수계만큼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3이 등장하면 홀수가 짝수계만큼 돼서 나 조건을 위배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369밖에 없는 애인데 네, 다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15가 나오는 경우인데 역시 가장 큰 수가 15가 되기 위해서 1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6하고 9는 가 조건에 의해서 포함해야 되고요. 3이 여기 이번에 들어가 있죠. 15하고 9 이미 홀수가 짝수계만큼 나와 있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원소의 합이 짝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3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가 남는데요. 12는 짝수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준다고 해서 가장 큰 숫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한 게 홀짝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저 2의 1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모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와보실게요. 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먼저 6하고 9는 반드시 포함이고요. 20일 반드시 포함입니다. 맞죠? 자, 이거 숫자가 커 보이는데 어차피 7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3하고 15를 봐볼게요. 3하고 15는 홀수라서요. 상황에 따라 얘를 반드시 포함할 수도 있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하고 18은 짝수니까 네모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봐볼까요? 현재 21이라는 홀수하고 9하고 홀수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홀수가 짝수계만큼 있죠. 홀수가 추가로 몇 개가 필요하죠? 홀수계만큼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3하고 15가 3만 들어가거나 15만 들어가거나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홀수가 만약에 4개가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3하고 15하고 홀수하고 두 개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4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거나 3개를 고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2하고 18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8, 2, 1 더해서 답이 1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 경우를 생각하는 네, 이제 사고력 추론 문제가 되겠고요. 자, 23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말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진리집합 아니 저기 요거에 원소 나열법 구할 수 있죠. B-A 구할 수 있죠. B 구할 수 있죠.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B-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B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진 부분 집합이니까 뭐 2의 n-n에다가 1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